갑상선 저하증이 오면서 제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구구도 안 맞았었어요. 제가 옷이. 그러니까 옷가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기 싫죠. 옷가게 가도 맞는 옷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옷가게도 가는 걸 싫어했고 되게 박스티 같은 것만 입고 그렇게 살았고 제가 4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젊었을 때는 비염하고 갑상선 저하증만 있어서 약으로 근근히 이제 버팅기면서 잘 살았는데 40살 넘어가면서 43살 되니까 갱년기도 오고 류마티스도 오고 뭐 그냥 질병이 패키지로 오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오늘도 제가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제는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 5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인데 8시에도 몸이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울하죠. 일어나도 피로감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누가 내 피로를 해결해 준다는 팔 하나라도 떼주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게 우울증이 온 거죠. 되게 심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뢰하던 언니로부터 이 정보를 듣고 어 이제 먹었어요. 저는 그냥 뭐 언니가 막 세포 털을 그리더라고요. 털이고 뭐고 간에 먹고 좋아진다니까 그냥 제가 먹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너무 컨디션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 먹다가 좋아지니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내 이런 만성 피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셨는데 이게 뭐지? 여기 마약 들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여기 알아보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기 와서 처음 강의를 듣게 됐고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냥 사기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에 강의 들은 내용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 초대된 분들한테 제가 5번은 들어보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이해하시려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려면 이제 5번은 들어보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고 PT가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아,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가족 사진인데 저희 큰애가 지금 30살이에요. 결혼했고 이미 되게 어릴 때 애들 어릴 때 찍은 거죠. 막내가 지금 26살인데 4살 때 이게 이제 가족 사진 찍은 건데 저 때도 좀 한등치 좀 했었어요. 근데 저거보다 이제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태권도 가족인 수십 단이 되죠. 저희 남편이 8단이고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단을 취득 안 했는데 5단이고 큰애가 4단이고 작은 애들이 이제 3단씩 그래서 이제 태권도 가족인데 저희는 이 가족 사진을 거실에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현관문 딱 들어오면 보이기 때문에 도둑이 그냥 가야 돼요. 왔다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치료해요. 그래서 그냥 현관에 일부러 딱 이 사진을 걸어놨어요. 우리 남편한테 걸리면 그냥 바로 경찰서에 가야죠, 뭐. 그래서 되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에 지금도 그렇지만 현재도 문제지만 미래에 어떤 것들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현실 점검을 좀 해드리면서 정말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문제시되는 게 건강 문제고 재정 문제인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건강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행복한 게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뭐 만사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건강 문제와 재정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 미래에 우리가 또 해피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걱정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 없이 사세요. 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미래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나의 미래는 잘 준비되고 있는가. 저는 몸이 아프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나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한 30년은 골골골 요양병원에서 살든지 뭐 죽이지 않고 살 텐데 내가 이 30년을 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 미래를 이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40대 이제 초반 되면서부터 내 미래는 누가 준비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 셋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되게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그냥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발전이 더 없고. 그래서 되게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PT가 왜 그러죠? 뭘 건드렸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또 버는데 항상 왜 돈이 없을까? 막 열심히 벌어서 매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수익이 있는데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애들이 커서 남편하고 애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막 등록금이 천 단위로 나가니까 뭐 많이 벌어도 그게 뭐 빚이 지면 져졌지 돈이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걸 찾아 먹잖아요. 저도 조미료를 넣지 않고 음식을 해줬고 아이들을 그다음에 골고루 5대 영양소 먹인다고 영양소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먹였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은 다 병이 있었어요. 애들은 다 아토피 비염이었고 저도 되게 안 좋았고 저희 남편도 되게 만성 피로, 무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120세 시대에 내 할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이 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 그 건강과 재정과 일을 세 가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어떤 대답이 1등이 됐을까요? 가장 힘든 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건강일 줄 알았거든요. 나이 들었는데 몸까지 아프면 되게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없다는 게 제일 그 쓰리 고충 중에 제일 1등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살긴 사는데 맨날 식충이 같은 거예요. 삼시세끼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해 가는 그 자신이 되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삶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일이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이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이제 쇼크가 있는데 축복인가 재앙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일 경우에는 다 준비된 거죠. 재정도 준비되고 건강도 준비되고 일도 있고 그런 분들은 120세, 150세를 사신들 어떠겠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축복인 거죠. 근데 재앙일 경우는 너무 질병에 걸려 있고 요양병원에서 2, 30년 사는 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만들 것인지 미래에 내가 내 인생이 재앙이 될 것인지는 바로 자신의 선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떤 사람은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놓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또 보면은 재앙일 경우에는 이런 많은 질병들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3명 중에 암이 1명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2명 중에 암이 1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 집에 암 환자가 없으면 기적이래요. 집에 암 환자가 뭐 사돈에 팔촌에까지 가면 없는 데가 없죠.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4촌, 6촌, 8촌까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당뇨 등 대사증후군 환자들 그다음에 보면은 뭐 불임 인구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킨슨이 30대에도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성인병이라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성인병이 걸려버리니까 성인병이란 말 자체가 이제는 맞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암 환자도 예전에는 위암 환자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폐암 환자가 추월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발 그런 안 좋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폐암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위가 폐암 환자래요.
주변에 보면 저도 이렇게 폐암 환자들 소개가 많이 나오고 말이 많이 나와요. 누가 폐암 걸렸다. 근데 여자분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운동하면서도 내가 여기 공기 마시고 폐가 안 좋아질 텐데 오늘도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엠브로토스가 이제 뽑아내 주니까 우리는 다행인데 일반인들이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몇 시간씩. 그 안 좋은 공기를 얼마나 배로 마시겠어요. 그분들이. 방독면을 쓰고 할 수도 없고 운동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 환경들이 많이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 환경이 되어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민성 증후군들, 뭐 당 대사 증후군, 증후군이 너무 현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환자들이 계속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돈에 관한 미국 통계 자료인데요. 50세 이상 여성 40%가 재정적 문제를 스스로 느끼고 책임지고 있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퇴직금이 남성의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되게 적죠. 그리고 여성의 기대 수명은 평균 7년에서 10년 더 길다. 그러니까는 오래 사는데 수익은 적으니까 여성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수명이 기니까. 그리고 빈곤층 고령자 4명 중 3명이 또 여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예전에 남의 일로 봤어요. 어르신들이 박스 줍고 막 그 도로를 막 밀고 가잖아요. 리어커를 밀고 가는데 그게 아 저게 남의 일 같이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저게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지 할 일이 없고 돈이 없으면 해야죠. 뭐든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가장 내가 뭐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암울한 얘기만 했는데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메나테크란 회사인데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곳은 메나테크란 회사예요. 1994년도에 설립됐고 26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14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에 5천만 불 이상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하도 주식을 하셔가지고 나스닥 그러면 이제 아시더라고. 어르신도 어제 80세 어르신도 제가 그 소비자인데 광주 가서 파리바게트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이 어제부터 클린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파리바게트 주인한테 이분이 저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건강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너무 재밌으시다. 근데 그분이 주식을 하세요. 강남에서 오래 사셨고 그러면서 좀 되게 깨어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됐다니까 이제 PM 주스 드시다가 브랜드 체인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천만 불 이상 투자하는 회사는 그 제약회사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못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명공학 회사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 본사 가면 이렇게 랩실이 있어요. 연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실은 미국에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구들이 다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회사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이제 석박사들이 와서 여기 와서 빌려서 우리 연구실을 빌려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보면은 또 글로벌 과학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G3 멤버라고 해서 여기 보면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 계시죠. 이분을 필두로 해서 10명의 과학자들이 저희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 분도 한 분 계시죠. 인삼의 대가. 저희 회사에서도 인삼에 대한 성분을 사용할 때 인삼의 대가인 인삼은 고려 인삼이 제일 좋잖아요. 인삼은 저희 거를 써요. 저희 회사도. 인삼의 대가인 분도 계시고 또 뇌에 영향력 있는 분들 뭐 또 어떤 다른 뭐 내과적인 그런 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학자면서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우리 회사에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직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고 계시고 이분들도 다 드시고 계세요. 글로벌 과학 자문위원회에 그 맡고 계시는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은 작년에 백인의 의사에 선정되신 분이에요. 세계 백인의 의사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치의가 먹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세계 백인의 의사에 들으셨나요? 제가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근데 저희는 세계 백인의 의사에 들어 계신 분이 여기서 이걸 꼭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여기 우리 보면은 그 의장님이에요. 우리 그 이사회 의장님인데 이분은 미국 직접 판매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스탠 프레드릭 회장님 그리고 M5M 재단의 그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이었으면은 이분이 우리 회사에 와 있으시다고 하면 네트워크계에서는 믿을만하고 안정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했어요. 2003년도에. 근데 모든 분야가 9개 분야가 IT 분야예요. 그런데 한 분야가 글라이코믹스라는 당생물학 분야예요. 당생물학이라는 학문 분야인데 우리 회사가 이 MIT 공대에서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주식이 막 치솟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안에 10가지 신기술 안에 그 경제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거는 메카트로닉스, 뭐 핸들 없는 자동차, 자율주행차들 나오잖아요. 저희도 차가 이제 완전 자율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도로 사정 때문에. 근데 고속도로 가면은 다 자율주행이 요즘에는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핸들 안 잡고도 가도 돼요. 핸들 잡으라고 글은 나오기는 하는데 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2003년도에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벌써 상용화되고 있고 이제 나르는 택시도 나오고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도 나오고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노 태양 전지 이거는 도색을 태양 전지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러면 태양열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기술력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안에 돈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MIT 공대에서 이거를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IT 분야인데 한 가지가 BT 분야잖아요. 그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는 본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치해서 알아봤더니 어떤 중소기업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 담당 그 당시 제품 담당 이사님하고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 저자 로버트 머레이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어요. 개교 이래 처음으로 MIT 공대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한 거예요. MIT 공대는 노벨상도 80여만 가까이 배출했기 때문에 아주 자부심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 1년 예산이 저희 나라 예산하고 비슷하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대인데 이제 저희 외부 강사를 초빙한 게 처음인 거죠. 개교 이래.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가 강의하는 그 PT예요.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어? 세계는 글라이코 사이언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학 저널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지는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알게 됐죠. 황우석 박사님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3페이지 올렸다가 그게 조작 논란이 있어서 내렸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지에서 저도 그때 사이언스지가 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명한 사이언스지인데 거기에 42페이지 정도 실리면서 신세계가 펼쳐지다. 사람을 살리는 당. 인간과 유인원은 당으로 구별된다. 당 단백 구조로 결정되고 당화와 면역 체계 이렇게 해서 이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됐죠.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의 과학 저널인데 일본에서 발행한 건데 유튼지예요. 그래서 5개국어로 발행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놈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 당사술인데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질병이 어느 염색체 이상으로 해서 온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근데 지놈, 게놈 지도를 다 밝혀냈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고칠 방법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도 당사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생명 현상의 열쇠가 이 글라이코폼 당사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뉴턴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학 동화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당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학과들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 당생물학과들이 얼마 안 됐어요. 연구가. 그리고 보면 우리가 5대 영양소를
단탄지 비무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가정 가사 시간에 학교에서 실과 시간에 아이들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추가된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포도당 외에 포도당 유일론이었는데 포도당 외에 세포 커뮤니케이션에 역할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7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세포를 지금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전자현미경이 발달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제주도 크기만큼 확대해 본 거예요. 그만큼 크게 확대해 봤더니 세포를 이렇게 보이지 않던 돌기체들이 보였던 거죠. 보면은 인체가 건강하려면 기관이 건강해야 되고 병원에선 조직 검사하죠. 조직이 건강하고 그 채소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을 이루는데 사람의 몸에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의 핵심, 면역의 우리가 너는 면역이 뭐라고 생각해 하면 세포 이 촉수의 개수가 면역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감기 잘 걸리고 아픈 분 그런 분들은 세포의 표면에 당사슬이 많이 훼손됐거나 끊어졌거나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죠. 그래서 세포가 이 체세포가 있는데 8가지 탄수화물이 이 끝단에 구슬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당사슬이라고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당쇠라고도 하고 당영양소, 팔당, 면역탄수화물, 글리코 영양소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를 홍보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죠. 그래서 엄제제왕에서는 면역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포 표면의 이 당사슬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차 면역 작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 독소,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먼저 인지 식별해서 해결하고 수정에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호르몬이나 영양소 흡수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고요. 이 당사슬이 하는 일들이 뭐 세포 간의 대화, 저희가 부부가 대화 안 되면 되게 이혼하고 싶잖아요. 그죠? 대화가 안 되면 막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기의 경읽기 같아 막. 근데 대화가 되면 어때요? 해피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은 너는 너 나는 나야. 아유 말하기 싫어. 각방 써야 돼. 저쪽으로 가. 근데 세포도 그렇다는 대화가 안 되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고 항체 유사작용, 그다음에 이렇게 감염, 염증 이런 것을 막아주는 상처 치유 촉진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암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 당뇨 문제, 그다음에 호르몬 조절, 중추신경계에도 관여하고요. 그래서 되게 큰 역할들을 해요. 이 당사슬 글리코 영양소들이.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소장벽이거든요. 글리코 컨주게이트라 해서 소장벽에 빼곡히 당사슬이 있어서 얘는 아연인지 얘는 굴인지 얘는 칼슘인지 얘네들이 인지 식별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당사슬이 빼곡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관광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1억짜리 산삼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억짜리 그냥 변을 봐드린 거죠. 그래서 그냥 몸에 이제 결과를 못 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었는데 뭐 효과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다 그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당사슬이 부족해서 그랬을 확률도 많이 있다는 거죠. 소장벽에도 깨끗하게. 근데 이 소장벽을 또 깨끗하게 누가 청소해 줘야 돼요? 유익균들이 청소해 줘야 되죠. 여기에 이제 또 프로틴 프라그들, 단백질 찌꺼기들이 껴 있으면 또 인지 식별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유산균하고 꼭 같이 먹으라고 하죠. 당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혈액형에도 관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와서 아주 이게 너무 이게 내가 그냥 시원했어요.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피 빼가지고 혈액형 검사하잖아요. 다 빨간데 어떻게 알지 저 사람들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들이 A형, B형, 막 AB형, 넌 AB형이야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혈액형 혈구세포 끝단에 당사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이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O형이신 분 오셨나요? O형? O형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어유 O형도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A형, A형 많으시네요. B형, 오늘 골고루 다 오셨나 봐요. AB형, AB형이신 분. 저는 무슨 혈액형일까요?
강의 때 얘기해갖고 다 아시네. 네, 저는 O형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AB형이에요. AB형들이 조금 이렇게 활달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복잡할 때 있거든요.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머리도 되게 좋고 좀 복잡해요, 사고가. AB형들이. 그래서 낯도 가리고 되게 활달할 것 같은데 AB형들이 낯을 가려요. 한번 이렇게 친해지면 친한데 친해지기까지 좀 마음속으로 거리를 둬요. AB형들이 은근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혈액형에도 관여하고요.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요, 이런 병들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 과로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죠? 내과 가서 소화가 안 되면 내과로 가고, 뭐 관절이 안 좋으면 정형외과 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세포 통신이 안 돼서 오는 질환. 저희가 영양학적으로 보면 다르죠. 세포 통신이 안 될 때 대화가 안 돼서 오는 반응, 과면역 반응, 저면역 반응, 뇌기능 장애, 기타인데 과면역 반응은 면역이 높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과면역이 면역이 높아서 오는 게 아니라 과하게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냥 모닥불 났는 애들이 모닥불 놓고 막 불놀이하고 놀았는데 그냥 전국에 소방차 다 부른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소방차 하나 불러도 그거는 해결이 금방 1초도 안 걸릴 텐데. 그래서 과면역인 분들이 또 저면역으로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가면역을 오래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암이 걸린다던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한,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채워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뛰어난 제품력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었는데 독점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유땡땡 회사 제품을 먹는 분이 저한테 콜이 왔어요. 유땡땡 회사랑 메나테크랑 비교 설명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했죠. 이 어디에도 없는 거. 블루오션, 레드오션 딱 알아듣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랑. 블루오션, 레드오션. 올리온 특허 독점인 거, 그리고 파업도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제품을 바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허를 보니까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넣어주는 거죠. 내 몸에 넣어주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해서 조물주가 주신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서 내 몸이 알아서 세포가 똑똑해져서 일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내 몸의 의사를 이제 깨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신체 가지고 있는 자체 치유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은 나는 내 질병은 여기 특허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세포에 관여하니까 그분은 세포를 안 갖고 있지 않잖아요.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암에 걸린 개를 먹였거든요. 암에 걸린 개인데 개가 그 집에 자식이에요. 애가 없어요. 노안이 와서 암이 걸린 건데 난리가 난 거죠. 뭐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근데 엠브로토스 한 통을 선물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다 먹여봐라 그래 먹였는데 신기한 게 암이 되레 커진 것 같고 그 저기 염증 수치는 없는 거예요. 염증 수치는 다 줄었는데 암은 커졌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암이 돌 같아요. 근데 얘를 해결하려면 말랑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크게 보여요. 흐트러뜨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떠겠어요? 계속 엠브로토스 먹으면 없어지죠. 근데 그리고 동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동물이 자식이에요. 막 가족보다 더 친척보다 더 귀해. 그래가지고 그 동물 먹인 요즘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털을 가진 세포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다 좋고 동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쉐이크 드시고 흔들어서 맨 마지막 한 번 더 드시고 또 헹궈서 화초해 줬더니 그냥 화초가 그냥 늘 푸른 소나무처럼 부르르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특허 개수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더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특허를 늘리고 또 이렇게 활성 특허 이제 준비하고 있는 특허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내는 회사가 이제
뭐 건강식품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없죠. 그냥 캡슐 특허 이런 것들은 많이 돼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노벨 생리의학상을 7번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달하면. 노벨상을 받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7번 받았다는 깜짝 놀라죠. 작년에 누가 또 받았어요? 버터지 교수님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노벨상을 총 8번 받은 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가 받은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가 수만 건의 연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노벨상을 계속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연구 분야가 큰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어요. 엠브로토스 글리코 영양소의 가치는 사실 코카콜라랑 비교가 안 되죠. 잽도 안 되는데 이제 코카콜라가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똑같이 레시피를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코카콜라 레시피는 오픈이 안 돼요. 그 소스의 그 중력들만 알고 있대요. 그리고 엠브로토스도 우리가 특허는 냈지만 조성물 특허 냈지만 핵심 기술을 오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못 따라와요. 벌써 4세대가 나왔는데 이제 엠브로토스를 만든다 해도 몇십 년 걸려야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나만 건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로도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의 변화가 계속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프로슈머, 소비자면서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거든요. 소비자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그 매장 가서 이렇게 다 주고 사지 않잖아요. 인터넷으로 비교 분석해서 사고 그런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이 소비 똑똑한 소비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21세기는 현명한 프로슈머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중간 단계를 다 유통을 없애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서 좀 그런 말을 듣는 거지. 이 유통이 신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에서 어디에서 팔았는데 다 반품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처음에. 왜냐하면 호전 반응 때문에. 그럼 누군가 이것을 교육해주고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를 불렀더니 신유통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거 제품력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통을 선택하게 된 거죠. 우리 회사가. 네? 진정한 프로슈머 마케팅이 바로 메나테크에 있는 메나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들을 줄이고 프로슈머 마케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피라미드 다단계는 뒤에 뭐가 붙어요? 판매가 붙어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들도 특판이에요. 특수 판매. 그래서 막 판매를 많이 하죠. 저희는 어떻게 해요? 마케팅을 해야죠.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프로슈머예요. 그래서 프로슈머 마케팅이 지금은 대세인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가 프로슈머 마케팅을 지향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춘지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속적인 연간 성장세가 있고 견실한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 자본 대비 고수익이 가능하고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럼 해야 되나? 최근 6년 동안 미국에 50만 명의 백만장자를 직업 분류해 봤더니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위가 이제 부동산 관계자, 3위가 금융 주식 이런 종사자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선진국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바뀔 확률이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보면은 이것을 제가 얘기 많이 해요. 보상을 그냥 우리끼리 이 세계 1위래요. 다 다른 회사도 전 세계 1등이래. 자기네가 막 99.99% 천연이고 막 이제 100%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 99.9%막 천연이라고 하는데 너네 보상상 받았어 그래요. 제가 그럼 너희는 그렇게 보상이 좋으면은 보상상을 받았습니까 그래요. 근데 말 못하죠. 2006년도에 미국 직접 판매 협회로부터 석세스 어워드상을 우리가 받고 아무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최고의 보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풀어준다. 그런
보상상이에요. 그래서 석세스 어워드상 우리가 수상했고 보상 플랜 방식에 따라 수입이 달라져요. 보면은 요거가 거의 한정돼서 요렇게 있어요. 유니레벨, 바이너리, 매트릭스, 브레이크어웨이. 근데 메나테크는 인터넷에 보면 비교 분석한 사람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비교하면은 다른 데가 너무 저기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땡땡 회사 그거 비교 분석해달라 그래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마케팅을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역시나더라고요. 바이너리 회사들은 함정이 되게 많아요. 사재기도 많고 유자격도 변경되고 유땡땡 회사는 또 유자격이 변경되더라고요.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배로 변경이 돼요. 한 20만 원 유자격이었다가 40만 원으로 변경돼야 다운라인의 수익을 내가 그것도 소실적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런 보상들이 함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메나테크 보상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이런 보상들의 장점은 가져오고 단점은 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장점 두 라인 쉽잖아요. 처음에 두 라인으로 시작해서 그런 것들 그다음 유니레벨 보상이 아닌데도 유니레벨 있죠. 그 유니레벨 보상이 특화된 회사도 6%로 시작해요. 저희가 8%로 시작하잖아요. 6천 점 이상 됐을 때. 그래서 보상은 초대하신 분들 스폰서들한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A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직급에 가기 위해서 그 라인에 매출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1점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한 직급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쪼아서 사재기 시키든 내가 사재기 하겠죠. 그래가지고 고소득자가 되면 될수록 창고를 져요. 사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보상 플랜의 이제 특장점인데 저희 거는 초기 진입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가 누님 진입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바이너리 그 커피 다단계 다니는데 그래서 진입 비용이 뭐냐? 그래서 저는 메나테클 처음 이거 하고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진입 비용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200 얼마 사면 사업자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220만 원인가 진입 비용이래요. 그래서 그래 진입 비용 같은 거 우리는 없는데 그랬더니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진입 비용이 없고 전직급이 150점 유자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한 유상상속이 되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유자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자녀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지만 대표님이나 우리나 처음 사인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자격이. 그리고 큰 라인에 65% 매출 인정. 저는 이게 되게 왜 이렇게 해주지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바이너리 회사들이요 다 소실적을 갖고 수익을 줘요. 대실적은 아무리 스폰서랑 해서 크게 키워도 없어요. 내 영향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조건 열심히 뛰고 막 팔아야죠. 그리고 글로벌 매출이 100% 인정되는 거. 저도 이제 전 세계에 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근데 그게 다 100% 저에게 매출이 된다는 거고요. 후원 계열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 요거는 바이너리 회사들이 소득이 너무 적으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만들어준 회사들도 있는 회사들이 1세대나 추천인 계보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리더 체크 매칭이 정지만 1호 사업자 정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 6세대까지 받거든요. 그 어떤 직급에 갔을 때 6세대까지 받아요. 그래서 리더 체크 매칭 1억 중에 거의 3분의 2가 리더 체크 후원인 계보도 보너스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단계를 또 끊어요. 몇 단계 이하에 가입되면 빅리더인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벌나게 그냥 라인을 그냥 100개, 1000개 허벌나게 달아. 누가 이 사람 리더일 것 같으면 허벌나게 그냥 계속 라인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벌나게 하다가 안 되죠. 라인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8단계 이하의 무한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PD가 됐을 때는 그 무한 보너스가 있어요. 유니레벨이 별로 없거든요. 올라갈수록 그러면 또 주는 보너스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세금을 떼고 3.3% 떼고 주는
표가 35%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35%다 동일하게 법적으로 줄 수 있다. 어떻게 보상을 풀어주느냐가 중요한데 보면은 여기 A 땡땡 회사 보세요. 1년에 50만 원 이하로 한 달에 5만 원 이하로 벌어가는 사람이 88.8%예요. 그러면은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개미죠, 개미. 개미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우리는 항아리 보상이라 그래서 그 보면은 아, 아메이 그다음에 에땡땡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80% 넘어요. 뉴땡땡.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비즈니스 하면은 내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보상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레인 로빈슨 1호 사업자예요. 전 세계 메나테크 전 세계 1호 사업자. 이분이 이제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분이 그 지금 저희 회사가 제일 오래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그 7번째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다른 회사하고 다 시합해서 보니까 이분이 7번째로 보상을 많이 받아간 거예요. 그 매출액이나 그런 거 대비해서 되게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해주시면 돼요. 쓰는 거. 현대인들이 뭐 샴푸, 컨디셔너, 뭐 스킨케어, 또 건강식품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보통 30만 원 정도 된대요. 한 가구가. 그래서 그거 더 좋은 거로 바꿔. 근데 사람들 심리가 되게 재밌는 게 자기들이 막 뭐 먹고 있잖아요. 그 맹신을 해요. 그러다가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대. 이게 이렇게 더 좋대 그러면은 바꿔요. 기분 나쁘잖아요. 더 나쁜 걸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로 바꿔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해주는 게 이 사업이 합성을 드시거나 안 좋은 거를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거로 브랜드 체인지 해주는 게 이, 이, 어,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여행 프로그램이 또 보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센티브 프로그램 GIP 여행 올해 저기 발리로 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뛰었는데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정말 갔다 온 분들이 또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가신 분들. 너무 호텔도 너무 좋았고 다 럭셔리하고 좋았다고. 요거는 지금 마우이 불나갖고 난리죠. 근데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갔던 데는. 근데 여기 마우이 섬이에요. 거기 엄청 휴양지거든요. 그래서 PD 서밋으로 또 다음에는 그 하와이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여행 프로모션도 다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랭크업 보너스도 있어요. 그래서 Q 골드 ED 되면은 그 100만 원에 수당 외에 100만 원을 더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PD 퀄리파인 PD가 되면 6개월 안에 똑같은 PD 직급을 3번 달성하면 200만 원의 랭크업 보너스를 또 줘요. 그리고 요번에 또 노재영 대표님이 스텝업 캠프에 참여한 사람은 QPD 달성은 100만 원 더 보너스를 또 준대요. 그러니까 QPD 하는 분들은 300만 원을 더 보너스로 수당 외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너스들이 지급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치가 있어야 더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나만 잘 되고 나만 건강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게 그분의 건강도 도와드리고 또 재정이 어려운 분들한테 재정도 도와드리는데 저희 회사는 M5M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미션 5 밀리언. 전 세계 5세 미만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애들이 1년에 500만 명이래요. 그 아이들을 다 살리는 게 회사의 미션이고 우리가 건강을 찾고 다른 사람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서 전달해서 제품이 갔는데 회사의 이득으로 지구 반대편에 죽어가는 애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북한 애들도 살리고 있어요. 북한도 특허가 나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북한도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도 수천 명 돕고 있고 또 죽어가는 애들 살리는 게 되게 멋있죠.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돈 못 벌어도 나는 이 회사랑 같이 가고 싶다. 이러면서 처음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컨택할 때 이 가치를 꼭 얘기해 줘요. 당신이 건강을 찾았는데 회사 이득으로 보내서 누군가 영양실조로 죽고 가는 애가 살아난다. 그러면 그분도 누구한테 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B&B 그룹의 성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홈미팅, OM, 오늘 같은 미팅,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미팅, 경영자, 가족 엠니티 지금 진행되고 있죠. 미팅, 그다음에 MST 이런 것들, 그다음에 1박 2일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글로벌 B&B 성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생 살아오시면서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의 기회는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아우 이걸 못 들어가지고 내가 놓친 그런 기회들이, 돈을 벌 기회도 그렇고 건물을 살 기회도 그렇고 많이 놓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 메나테크에 대한 기회는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안 잡았겠죠. 근데 아픈 것도 감사하고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파서 제가 여기 오게 됐거든요. 아프지 않았으면 저 영양소는 안 먹었을 거예요. 한 알도 안 먹었었어요, 저는. 많이 먹어서 살쪄 죽겠는데 뭘 더 먹으래 그러면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진짜 무식했더라고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픈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나테크라는 이 기회를, 어마어마한 기회를 한 번만 들으시면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함께 같이 있는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